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2천, 3천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시면 돼요. 물론 빌라를 싫어할 수도 있어. 나는 빌라는 도저히 못하겠어, 빌라 낙찰 받으면 안 팔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파트 하면 돼요. 이 빌라 가격대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하면 되겠지. 근데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릴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경매로 소액 투자 가능하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소액이라는 거는 각자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2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멤버분이 정말 가성비 있는 소액 투자한 빌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영상에서 강제 집행을 한 내용으로도 올라갔고, 용도가 끝난 다음에 올 수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수리가 다 끝나서 현장에 와봤고, 10년 정도 된 빌라고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이런 빌라가 어떻게 소액 투자 가능한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 건지 그 얘기를 하면 소액 투자로 경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에 와봤어요. 저랑 처음에 강제 집행했을 때 같이 왔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솔직히 느낌이 어때요? 수리하고 나서 되게 신축 빌라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담배 냄새도 엄청 났었고, 전 소유자분이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사셨기 때문에 내부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화장실부터 해서 방, 거실, 심지어 조명도 다 안 들어왔었어. 온전하지가 않았는데 조명 싹 다 바꿨고 도배 다 했고, 그리고 거실 쪽도 여기에는 아예 조명이 없었고 이쪽에는 불이 한쪽만 들어왔고 이랬는데 조명을 싹 다 바꿨어요. 안방 같은 경우도 도배하고 전체 문하고 문틀을 다 이 시트지로 작업을 했어요. 여기가 거실 화장실인데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화장실의 상태는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타일을 싹 다 바꾸고 욕실장하고 거울 이런 수전들을 다 바꿨어요. 다 올 수리를 했어요. 안방 화장실도 다 수리를 했어요. 안방 화장실은 조금 크기가 거실 화장실보다 좀 작은데 여기도 수전부터 욕실장, 타일까지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문도 다 시트지로 작업을 했고, 싱크대는 교체를 안 하고 살렸어요. 청소만 깨끗하게 했고 굳이 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비용을 또 우리는 아껴야 되니까 가성비 있게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를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하시는데, 경매로 소액 투자가 진짜 가능하거든요. 이 빌라를 얼마에 낙찰받았고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내가 소액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경매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구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빌라가 이제 10년 차 된 빌라고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그런데 낙찰을 7,400만 원에 받았어요. 그리고 대출이 90% 정도 나왔거든요. 6,7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취등록세하고 법무사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이 한 14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수리 비용, 보통 화장실만 올 수리하면 어느 정도 금액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에 아파트 화장실 하나에도 보통 한 3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화장실 하나를 수리를 하는데 못해도 250에서 300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화장실이 2개예요. 아까도 봤지만 거실 화장실이 있고 안방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다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얼마에 낙찰 받다고 했어요? 7,400에 받았습니다. 네, 7,400에 받았는데 화장실 2개를 수리하는데 몇백만 원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찰할 때 금액이 낮은 물건들은 얼마나 가성비 있게 수리를 하느냐, 거기서 내가 얼마를 더 버느냐 덜 버느냐 못 버느냐가 생기는 거죠. 밑에 장판은 이게 강마루여서 그냥 살리기로 했어요. 강마루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철거 비용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화장실 문 2개, 방 3개, 문하고 문틀까지 다 시트지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몰딩도 싹 다 바꾸고 화장실 2개, 도배, 시트지 작업, 그래서 총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75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전용 한 16평 되거든요. 16평을 수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500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평수에 화장실 2개까지 올 수리했을 때 750이면 저렴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싸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재도 직접 구매를 해서 드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 오래 공사를 해주셨던 대표님이 멤버분들한테 싸게 해주신 거예요.
웬만하면 욕실 2개만 올수리해도 아무리 못해도 500은 될 거니까. 그런데 전체 다 해서 750 정도에 마무리했으니까 가성비 있게 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또 뭐가 있냐면 그때 같이 오셨지만 강제 집행했잖아요. 네. 강제 집행 비용이 230만 원이 들어갔어.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소유권 이전비, 올 수리한 비용, 강제 집행 비용, 입주 청소한 비용 다 해서 넉넉 잡고 1,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천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정도면 소액 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2천이 안 드는 돈으로도 강제 집행까지 다 했는데 이 정도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이런 빌라를 투자할 수 있다. 어때요? 저는 강제 집행했을 때 와서 봤을 때보다 지금 너무 달라져서 아 이렇게도 집이 바뀔 수 있구나 그 비용에 너무 놀랐고 그 당시에 왔을 때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너무 깨끗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빌라를 7,400만 원에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공시가가 1억이 안 돼요. 8,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시가보다 더 싸게 받은 거예요. 낙찰을. 그러면 잘 받은 거지. 다른 호실들, 매물들 보면 이 정도 수리를 해서 1억 2천, 1억 4천, 1억 4,500 이렇게 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7,400만 원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냥 싸게 1억 1천에 팔아도 2천 정도는 낼 거 내고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투자금이 2천도 안 들어갔어. 근데 내가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 그러면 잘한 투자잖아요. 5억을 투자해서 2천 벌면 잘 못한 투자지만 들어간 만큼 벌면 잘한 투자잖아요. 소액 투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한다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빌라 가지고도 들어간 돈 대비 이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빌라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쉽게 폐차를 했지만 투자금 5천으로 하고 있잖아요. 투자금 5천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쵸? 네, 많습니다. 임장을 다녀보니까 또 욕심나는 물건도 있고. 네네. 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2천, 3천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시면 돼요. 물론 빌라를 싫어할 수도 있어. 나는 빌라는 도저히 못하겠어. 빌라 낙찰 받으면 안 팔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파트 하면 돼요. 이 빌라 가격대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하면 되겠지. 근데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안 팔릴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결국에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거고 어떤 물건을 뽑아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금액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낙찰을 싸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끝냈을 때 그 금액이 싸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낙찰을 싸게 받아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명도비 이런저런 비용을 했더니 낙찰은 싸게 받았지만 총 비용은 싸지가 않아. 그거는 싸게 받은 게 아니에요. 낙찰을 싸게 받고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한 싸게 마무리를 져야 수익이 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7천, 8천, 9천만 원대 빌라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하면 사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빌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 이런 빌라를 가지고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거 낙찰 받으신 우리 멤버분도 이게 두 번째 물건이에요. 하나는 얘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부천에 있는 원룸 빌라였어요. 그것도 금방 매도했어요. 수리 잘 해놓고. 그러니까 금액이 저렴하다고 안 팔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수요가 있고 금액대가 맞으면 충분히 거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금액을 내놓고 거래가 될 수 있게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집으로 사고 팔겠다는 거고 이 집이 나의 재고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내 재고 상품을 잘 관리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좋은 금액대로 소비자한테 내놓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낙찰 받고 남들 이렇게 금액 내놨으니까 부동산 한두 군데 내놓으면 알아서 연락 오겠지, 팔리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빌라를 실거주할 게 아니라 바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 집은 수리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두냐면 그냥 무난한 수리. 그래야 비용도 내가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인테리어는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계속 눈에 보여. 하고 싶은 데가 보이고 해야 될 것이 계속 보여. 인테리어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기준 없이 하게 되면 업체한테
힘들 수도 있고 굳이 필요 없는데도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 이렇게 수리를 한다 그랬을 때는 기준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견적도 뽑고 가격 조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빌라를 투자할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지역이 아니니까. 이런 빌라를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소액이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많이 없는 물건으로 싸게 받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 건데, 리스크는 어느 물건이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건을 가지고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가 이 지역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가 됐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입찰을 하셔도 돼요.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니까 마음적인 여유도 가지면서 경매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건은 우리 멤버분한테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빌라에 다른 소유자분들이 내놓은 금액대로 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싸게 받았으니까 시세보다 싸게 매도를 하고 또 다른 물건을 계속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매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도 부동산에서 와서 보고 가셨다고 하시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매를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겁도 나, 당연하죠. 그런 분들은 일단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투자금이 더 있는 분도 처음 경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요거를 소액으로 한번 해봐서 한 사이클 한번 돌려본다. 적은 돈이라도 일단 벌어보고 나서 경험을 하고 나서 조금 더 큰 투자금으로 다음 물건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매는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 성공을 쌓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낙찰을 받았다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주부님들,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경매에 관심이 있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두려운 면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만들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내가 수익이 나면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저 정도 금액대 빌라를 가지고 소액으로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하고 함께하는 1대1 코칭반이나 소수인원으로 하는 스터디 모임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나도 소액으로 빌라 경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 분이라도 드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해요.